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3일 병진 두번째 기사 1510년 명정덕 5년 조강에 나가다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근년 이래로 무인이 활쏘기를 즐겨하지 않는데 그 중에도 동반에서 서직된 자는 전혀 활을 잡지 않으니 그들이 공마로 발신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은 청컨대 동서반에 무신을 뽑아서 상중하 3등으로 나누고 혹은 50순 혹은 3, 40순씩 활을 쏘게 하여 비록 친히 시험할 수는 없더라도 관원을 명하여 시험하게 하고 점수를 통산해서 상벌하게 하소서. 1년 안에 이와 같이 하기를 서너 번 하면 사람들이 다 격려되어서 급할 때에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원 유세침과 정원 이여가 강정진 유해철 등의 일을 아뢰고 이여가 또 아뢰기를 회철은 스스로 한직이 있으니 명기를 과람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당덕종이 주체의 난을 당하여 멸망이 조석간에 있게 되었는데도 육지가 명기를 사랑하고 아끼라고 간절히 말하였습니다. 파천하고 있는 사이에도 이와 같았거늘 더구나 당당한 성조에서 어찌 조종의 법을 깨뜨리면서 과람하게 명기를 천한 서울에게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세침도 거듭 넘겨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3일 병진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홍언필이 아뢰기를 성하게 비록 고명하나 삼시의 진강 장수를 다 배로 누렸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유사일지라도 고루 다 잃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만기를 보살피시는 겨를이겠습니까? 예 사람이 마음을 써서 산삭한 곳에 한두 번 눈이 지나갔다고 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청컨대 상께서 편안히 쉬실 때 의리를 강론하고 귀치를 찾아서 영란의 역대의 질환과 세도의 승강에 유의하신다면 성하기도 고명한 곳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또 근래에는 인재가 적어서 전조가 인재를 의망할 때면 적합한 사람을 얻기 어려워 한둘에도 여러 번 그 관직을 옮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요행한 문은 열리고 명기는 따라서 천하게 됩니다. 신의 아비가 감찰이 되어서 행직한 것이 여러 해 되었어도 좌랑에 임명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사관의 박사를 바로 좌랑으로 제수하니 정사의 구차함이 이때보다 더 심한 때는 없습니다. 이 일은 성상께서 마땅히 진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옛날 송효종은 인재가 전성하던 때이건만 매양 인재 없음을 탄식하였습니다. 지금 관학에 있는 유사가 비록 옛날의 전성시와는 다르나 마땅히 널리 채취할 방법에 유의하시어 대신과 더불어 주탁하고 의논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일에 성의가 장차 시학하고 인재를 시취하려고 하셨는데 대신이 변방의 일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저지하는 뜻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제왕은 선비를 높이고 도를 존중하며 인재를 양육하는 일을 항상 알뜰히 힘쓰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 광무제는 전쟁이 소란한 때를 당하여도 오히려 창을 던지고 화기를 강하였으며 말을 세워두고 도를 논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뒤에 비록 이미 시학하셨으나 마땅히 한 광무제의 고사에 따라 행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근일에 사람을 쓸 때 주의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인재가 귀한 것을 알만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3일 병진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3일 병진 다섯번째 기사 안윤덕을 한성부 판년으로 윤순을 함경도 관찰사로 고형선을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3일 병진 여섯번째 기사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가격의 도를 합한 것이 편부에 관하여 조정의 의논이 감사로 하여금 사의를 헤아리고 겸하여 영리들의 정원을 물어서 마련하여 계문하게 하였더니 감사가 이미 영리들의 정원을 묻고 자기의 의견을 참작하여 어떤 이는 합도하는 것이 편하다고 어떤 이는 그것이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한 것이니 감사의 진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하였다. 유순정 성희안 노공필 박안성 민여정 권균 강훈 이손 김은기 유순 신용계 박열 등은 유순의 의논과 같았고
김수동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각도와 가격의 도로의 멀고 가까움과 크고 작은 것을 참작해 찰방 역성에게 분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늘의 역로에 피폐한 것이 역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여 임시로 찰방을 두어 그 폐해를 교정하고자 한 것인데, 이제 각도 관찰사의 계본을 보니 원래 찰방에 속하였던 영리들은 그 신속이 많기를 희망하여 합병을 원하나 나머지 여러 영리들은 다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 그들의 정원을 뿌리치고 합병하여 분속시킨다면 폐단을 교정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폐단을 낳게 될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가격을 우선 대전의 분속 규정대로 따르고 고치지 말 것이며, 다만 찰방으로 역성의 임무를 대행하게 하여 편부를 시험해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안윤손이 개청한 바에 따라 상우는 은계에 합하고 평릉을 보안에 합한다면 큰 죄를 사이에 둔 험로에 왕래하면서 이벽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계남, 홍경주, 신윤모 등은 수동의 의논과 같았다.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여러도 감사의 계본을 보니 가격을 나누어서 큰 역에 예속시키는 것과 합도하는 것은 다 영리들의 정원이 아닙니다. 조종조에 있어서 찰방과 역성을 둘 때에 반드시 도로에 돌고 고듬과 기묘함과 헐함과 산천의 한격을 헤아려서 각기 소격을 나누는 것으로 이미 100여 년을 지내왔는데, 이제 갑자기 나누어 예속시키는 일은 불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면 이제 분할하는 것이 마침내 폐단이 없을 것을 반드시 기대할 수 없는 데이겠습니까? 신의 의견으로는 역성을 둔 것과 찰방을 예전대로 두는 것만 못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찍의 조정의 논의에 따라 이미 역성을 폐지하고 찰방을 두어 재배하는 것이 이미 오래고, 이미 부임한 자가 반이나 되니 어찌 시험도 해보지 않고 곧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전의 의논에 따라 각 역을 분할하지 말고 찰방을 보내어 시험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논의한 것을 잊게 하니 상이 수동의 의논을 따랐다. 중정실록 12권 중정 5년 9월 4일 정사 첫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사관 최숙생, 지비, 김관 등이 강중진, 유해철 등의 일을 논하니 동지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폐해에 달아난 외적의 여당이 아직도 성의 험고한 것을 의지하고 있으므로 김석철이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는데, 회철이 명령을 듣고 용감하게 즉시 말을 달려 무너진 성을 넘어 들어가니 모두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쳐서 달아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군주로서 공리 1등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회철이 적이 피해 달아나는 뒤를 타서 주장의 명령을 받고 나머지 적을 격퇴하였다면 그 공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졸병으로서 다른 사졸들보다 앞서 나서서 말을 달려 돌격해 들어가는 일 또한 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공의 경중을 참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대간이 농계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참작하여 속히 결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일찍 듣지 못하였다. 병사가 들어가 싸울 것을 명령하였는데도 돌격해 들어간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하자 숙생이 아뢰기를 신등이 회철의 공이 1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한 설을로서 분수를 넘고 법을 깨뜨리게 하여 뒷나라의 폐단을 남기는 것이 어렵게 여겨지므로 농계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김관이 아뢰기를 주장이 진에 임하여 싸움을 독촉하면 군졸된 자는 나아가거나 물러가거나 다 죽게 되는 것이니, 회철이 비록 주장의 호령을 어겨서 들어가지 않고자 한들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곧 제 분수에 따른 일이니 용감함이 남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교하기를 광필과 대간이 아는 것을 가지고 정부에 수의하라 하였다. 중정실록 12권 중정 5년 9월 4일 정사 두번째 기사 유응룡이 와서 아뢰기를 신을 정조사로 명하셨으나 부모가 다 나이 70세인데 먼 데에 가 있으면 소식 듣지 못하는 것이 두려우며, 또 신은 무능으로 출사하였으니 전대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기에 감히 사퇴합니다. 아니 상이 체임하라 하자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일에 광명헌이 병으로 정조사를 사퇴하였습니다. 무릇 신하된 자가 평일에 무수한 때는 즐겨 벼슬하다가 만약 근로해야 할 경우를 만나면 문득 스스로 모면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신하된 예를 잃은 것이니 그를 추구하소서. 유응룡이 이제는
또 어버이가 늙었다는 것을 칭탁하여 멀리 가는 것을 모면하려 하는데 만약 신하가 된 자가 이와 같이 한다면 누가 임금이 이래 근로하기를 즐겨하겠습니까? 추구한 뒤에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황맹헌이 만약 병을 핑계하여 모면하기를 고하였다면 추구해야 할 것이지만 그의 병은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이니 추구할 수 없다. 유응룡은 부모가 모두 늙었다고 하니 전에도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다 체임하게 하였는데 어찌 유응룡에게만 그 어버이의 늙은 것도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보내야 하겠는가 하였다. 사은부가 다시 아뢰기를 유응룡에게 늙은 어버이가 있다는 것은 신등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독자가 아니며 또 갔다 오는 것이 반드시 해를 넘길 것도 아닌데 칭탁하는 말로서 몸에 고자하니 추구한 뒤에 보내소서. 또 안윤덕이 반윤이 되었으나 이 사람은 마음 쓰는 것이 바르지 않아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개정하소서 하고 대간이 이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4일 정사 세번째 기사 사헌사 공조 찬판 윤희손이 경사에서 돌아와 복명하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운영 9월 5일 무 첫번째 기사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어제 정광필이 아른 것을 들으니 유해철의 사람됨이 용감하여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쳐서 쫓은 공이 있다 하니 공이 또한 큽니다. 대저 군공원 장수가 그 공의 크고 작은 차례를 정하여 등급을 나누어 계문하며 조중에서 그것을 쫓아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공을 논정하였으니 그 사람의 신분으로 인하여 가감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전번에 상격을 의논할 때 1등 공신으로 자궁한 자에게는 한 작업을 친수하기로 하였는데 회철은 1등 녹공에 들었고 전자가 이미 다 하였으니 어찌 홀로 당상에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첩자에게 품계를 제한한 것은 대전에 규정된 상법이지만 군공을 논상할 때는 상법에 구애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유순정 성의한 이선 홍경주 신년무의 의논도 수동과 같았다. 김은기가 의논드리기를 회철의 이 천월의 몸으로 당상간에 오르게 되어 만약 한 번 단서가 열린다면 뒤의 패단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군공은 그 공이 사직에 있는 자에 비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당상으로 가자는 것을 개정하여 다른 물건으로 상사하소서 하니 김수동 등의 의견에 따랐다. 중종실록 12권 중종훈영 9월 6일 김희 첫번째 기사 대간이 안윤덕 강중진 유해철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운영 9월 7일 경신 첫번째 기사 대간이 안윤덕 유해철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제 대신들의 의논을 보니 모두 억지로 맞춘 것이 바르지 못한데 다만 김은기의 의논만은 공론이니 바른 논의를 골라서 따르소서. 만약 한직의 법을 파괴하고 군공을 상준다면 뒷날 사직에 공이 있을 때 무엇으로 상주겠습니까? 왕의 족친으로서 공사천이 된 자들이 상은하의 양민되기를 원하는 자가 많은데 대전을 상고해보니 동성 심화 이상친과 외성의 소공 이상친 이 외에는 모두 양민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특은인의 상은을 원용하여 다 양민이 될 수 있게 된다면 각 관사는 이로부터 공천이 없게 되어 쇠잔하게 될 것이니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해소로 하여금 마련하여 법 밖의 종량한 사람들을 모두 도로 천인이 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왕의 족친이 종량할 리로 그가 앞에 소장을 올린 자가 비록 많으나 일일이 그 소원대로 들을 수는 없어 반드시 그 친절한 자만을 선택하여 들어주게 하였다. 조정조에서도 그 친소를 참작하여 격식을 이루었으니 이제 고칠 수 없다 하고 안윤덕 유해철의 일도 또한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8일 신유 첫번째 기사 대간이 안윤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9일 임술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송호이 정은 민수천이 안윤덕 유해철 왕후 족친 등의 일을 아뢰고 수천이 또 아뢰기를 대신이 잘못 전 의논을 고집하여 공론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정국과 정난의 공신을 녹공할 때에는 서로서 승품이 된 자가 심히 많았으며
원종 공신도 한 푼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라 혹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군공이 어찌 이와 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신이 김석철에게서 들으니 외적이 제포성 동쪽 구석의 높은 곳을 점거하고 성곽귀에 늘어서서 방패로 방위하면서 칼과 돌을 던지니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당하는 기세였는데 회철이 무너진 성을 넘어 들어가서 그 허실을 엿보니 저기 30여인이나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그 단약을 알고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군사들과 함께 분격하여 깨뜨렸다고 하니 공 1등에 참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들으니 양계의 풍속은 간막이 없이 터서 장방을 만들어 주객이 뒤섞여 거찬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장사길에서 돌아오는 자를 끌어들여 같이 자는 일이 있는데 간혹 손이 주인의 아내를 간통하여 아들을 낳는 경우가 있지만 그를 서울이라고 이끌어 벼슬길을 방해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강효복과 같은 자는 참핵의 공이 뛰어나게 높은 것도 아닌데 이 기극균이 계달하여 녹용하고 당상직에 올라 만호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사병을 권장 격려한 것입니다. 남쪽 지방은 승평에 젖어서 활 쏘고 말 달리는 일을 익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왜구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속만 듣고 달아나 무너집니다. 이번 산포의 외변을 식자들은 한심하게 여기고 있거니와 지금은 비록 패해 갔다 하나 보복할 마음을 어찌 일찍 하루인들 잊고 있겠습니까? 회칠이 사병으로 당상에 오른다면 일이 있을 때는 마땅히 사졸들과 더불어 그 노고를 같이 할 것이니 이것은 나라에 손댈 것이었고 권리하는 방법에 유익할 것인데 국사가 어찌 잘못되는데 이르겠습니까? 신등의 소견이 이와 같으므로 의논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남산은 옮길 수 있어도 이 마음은 옮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의 말에 따라서 그 뜻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민수천이 아뢰기를 계시는 마당이 나라를 위한 뜻하고 뭔 생각을 해야 할 것이요 목전의 마음 쾌한 것을 취하여 사사로운 지혜를 고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왕안석은 집요함으로써 송나라를 거르쳤으니 재상된 자가 어찌 오직 스스로 자기의 의견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송나라 이항이 길에서 미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항의 잘못을 근하니 항이 그렇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널리 남의 말을 들어서 자기 마음의 지혜를 보태고자 한 것입니다. 희야는 경악의 구신으로서 편백되게 고집함이 이와 같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양계의 첩자를 분간하지 않는 일을 희안이 소연히 다 알면서 아뢰지 않았으니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아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인데 이것을 원용하여 전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희안이 아뢰기를 무릇수의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논의가 어떤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10사람의 논의를 수합할지라도 10사람의 논의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 다른 것을 고집하여 같지 않다고 책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남의 말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마음속의 생각을 개진하지 않는다면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호이가 아뢰기를 재상이 처음에 비록 의정하였더라도 대간이 공론을 가지고 아뢰었기 때문에 다시 수의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공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집하고 돌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재상만을 임용할 일이지 대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희하는 말을 근거해 잘못입니다. 하고 시독한 서후가 아뢰기를 남산은 옮길 수 있어도 운운한 말을 성상의 뜻을 굳히고자 한 것인데 다만 말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언로에 크게 방해됩니다. 빈청에서 회의할 때 한 사람이 위에서 창의하면 아래 사람들은 다 예의할 뿐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니 이 패단이 심히 큽니다. 하니 희안이 아뢰기를 신이 어찌 언로를 방해하고자 하겠습니까? 항상 이르기를 비록 언관이 아닐지라도 다 그 말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하거든 하물며 대간이겠습니까? 또 큰일을 당하면 마땅히 자기의 뜻을 확고하게 지켜야 할 것이니 이것은 비록 대간이 아니더라도 강직한 사람이면 다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호이가 아뢰기를 희안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도리어 자기의 고집을 스스로 강직하다고 말하니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공론을 저지 억제하는 것이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수천은 아뢰기를 남산은 옮길 수 있어도 운운한 말이 어찌 희애철의 일에 맞는 말이겠습니까? 왕안석이 청묘법을 세웠을 때 그의 마음은 3대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소인이 되었으니 정도는 마땅히 고집해야 하겠지만 이를 바르지 못한 것은 고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정조에 이루어놓은 법을 깨뜨리고자 하여 고집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그 폐해를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다 윤화하지 않았다. 대간이 물러가서 2번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2권 중종 5년 9월 9일 임술 2번째 기사 기영년을 훈련원에 내리고 경연관년을 모하관에 내렸다. 처음에 상이 주학 1등을 경연관 2등을 기영회에 내릴 것을 명하니 도성지 송천희가 아뢰기를 신이 임자 개축 연간에 주소로 있을 때 보니 기영의 재상에게는 훈련원에서 사연하고 호문관 예문관의 관원에게는 보제원에서 사연하였는데 삼공은 기영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다만 그때는 간혹 기영과 경영관이 한 곳에 회합하였는데 이것은 후소가 다 모인다는 뜻이라고 그때의 정승이 말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정승은 마땅히 경연의 연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등 악을 내려주고자 하였으나 만약 기영회에 참석한다면 마땅히 고쳐서 기영회에 1등 악을 내리고 경연관에게 2등 악을 내려야 하겠다 하였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9월 9일 임술 3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9월 9일 임술 4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9월 10일 개헌 1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유인기가 안윤덕 유해철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성희안이 상께서 자기의 의논에 좋지 않으실 것을 염려하여 거듭 변론하여 바르지 않은 언의로서 대간의 말을 끊고 있으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하겠으며 왕후 친조구일은 해조로 하여금 상과에 개정하게 하소서 하고 헌납성 세창이 또한 아뢰기를 이것으로서 상이 해사에 명하여 조종조의 종량 법례를 상고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윤화하지 않았다. 세창이 또 아뢰기를 구전이 남형하였으니 마땅히 율문에 의하여 정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형은 대부에게는 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한 선제는 명목과 실제의 본말을 밝히었으나 한가의 화의 근원을 지은 군주가 되었으니 어찌 문제에 인후한 정치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구전이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함부로 용형하였으므로 법에 따르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10일 개헌 2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재상에게 형을 쓰지 않는다는 법이 대전에는 없다. 전번에 정사글에게 속을 허락하니 대간이 결상을 청하였고 성세창이 경연에서 폐주의 결장한 이를 인용하여 가안하기에 내가 율문에 비추어 아래며 주의 경중을 위에서 재단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나의 주장이 잘못이 아닌가 하자 회개하기를 구전의 일은 상교가 매우 마땅합니다. 세창이 아랜 것은 다만 재상을 대원한 도리를 논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영의정 김수동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희안 등이 사연에 대한 사언의 일로 빈청에 모였다가 아뢰기를 신등은 구전이 마땅히 장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피살된 사람이 중국과 교통하여 제 마음대로 일을 꾀하였는데 저는 본래 성질이 청렴하여 악을 몹시 미워하기 때문에 그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여 미처 신보하지 않고 함부로 장형을 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진실로 죄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죄 한 등을 감으시면 성상의 등이 지중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비 문로로부터 대대로 조정에 서서 다 명장이 되었으니 또 이품 재상으로서 오로지 국사를 위하다가 형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형이 대부에게는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전이 장형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재상이 장형을 받는 일을 내 어찌 감히 소리 하겠는가마는 전후의 주안을 보니 그의 죄가 적지 않다. 그 한 사람은 중국 물하를 무역하니 마땅히 그 죄상을 보고해야 할 것이고 그 밖에 3, 4인은 사형으로 죽였다. 대저 남영한 관리는 장리에 비하여 그 죄가 더욱 심하다. 전번에 정사글에게 수속할 때에 대간이 굳이 결정할 것을 청하였고 지금 또 성윤동의 사간이 이미 복초하여 의금부에 수금하였다. 가까이 있는 자도 이러한데 하물며 왕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목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겠는가?
임금은 백성의 부모가 되므로 무고한 백성이 잘못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형할 때는 삼복의 절차까지 밟는 것인데 하물며 수령이겠는가? 형은 대부에게는 가하지 않는다는 말은 비록 대신의 계주가 없다 한들 내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추안을 보니 용서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결장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10일 개해 세 번째 기사. 헌납 성세창이 아뢰기를 구전의 죄가 크니 장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옛나라 임금이 재상을 대우할 때 매로 치는 법은 없었으니 다만 율문에 따라 이품 재상을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시에 대신이 무죄하다면 어찌 형장을 쓰겠습니까마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형을 받을 점에는 형이 대부에게는 가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 숨김없이 감언할 수 있는 시대에 나서 벼슬이 간관에 있으니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계달할 것이지 어찌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간언은 헌부의 집법하는 직무와는 같지 않아서 또한 임금의 득실을 논의할 수 있는 까닭에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전교를 들었으므로 비염합니다. 아니 신이 대신에게 답한 말로서 답하고 비염하지 말라고 하였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10일 개해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안윤덕, 유해철 등의 일을 아뢰고 또 간언이 아뢰기를 구전의 죄가 중하나 이품 재상은 국가가 소중히 여기는 바이니 매를 쳐서 욕보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사글이 장형을 받는 것은 이와는 같지 않으니 참작해서 처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구전의 일은 내가 이미 죄다 들었다. 대전에 남용한 관리는 장 100에 처하고 영구히 다시 등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품 조가는 수장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으니 율문에 따라 죄를 결정한 것이다 하고 나머지는 다 윤호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후 이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1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1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무신 남필원 등에게 활쏘기를 시험하고 차등인께 논상하였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1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경 정원 이여가 안윤덕 유해철의 일과 왕후 족친의 종량한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원들으니 천인은 반드시 공이 있기를 기다린 뒤라야 종량한다고 합니다. 왕의 족친으로서 종량한 자를 한 외의 예를 원용하여 종량한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온편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원용하는 것은 턱은의 예를 원용하는 것인데 일시의 턱은이 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례를 원용하여 상은 한 자가 많았으나 일일이 들어줄 수가 없어 꼭 들을 만한 자를 골라서 들어주었다. 또 선왕조의 일을 상관이 또한 한 외 종량자가 있었다 했다. 김경이 아뢰기를 유해철의 일은 전하께서 대신의 말을 중하게 여기시어 망설이지 않고 윤호하지 않으시지만 대신된 자가 남에게 이기기를 힘써서 그의 전의를 고수하면서 공론을 거스리니 또한 크게 불과합니다 하고 순정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삼면에서 적을 받으니 군공이 소중합니다. 대전에 비록 첩자에게 벼슬을 제한한 법이 있으나 공을 세운 자도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법은 논하지 않았으니 첩자라도 만약 큰 공이 있으면 논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일 북정 때의 구현휘가 또한 한계를 넘어서 수직하였습니다. 신이 또 명나라에 갔을 때 보니 1500호 인자가 또한 다 황금띠를 띠고 정옥을 꾸민 채 아래에서 분주하였으며 그 자손 또한 그 작을 세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회철이 비상한 공이 있어 1등의 녹공에 참여했으니 한계를 넘어서 당상에 승진하는 것이 무엇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김경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일이 명나라의 일과는 다릅니다 하고 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양계의 일을 보니 최석관, 강효복 또한 미천한 사람으로 타경되어 벼슬이 만호에 이르니 양계 사람들이 이에 권려되어 변경이 있으면
앞을 다투어 달리가 공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들으니 회철의 공이 이와 같은데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경이 아뢰기를 유순정이 양계의 일을 가지고 말하나 이것은 다 그의 전 일을 굳히려는 것으로서 또한 바르지 않은 언론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특별한 공이 있기 때문에 서을을 당상관으로 올린 것이다. 어찌 평상의 법에 구애받을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 예가 아뢰기를 구전을 결정하는 일은 성상의 뜻이 반드시 관리들이 함부로 무고한 백성을 죽일 것을 염려하시미니 백성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뜻이 지극합니다. 이것은 사직의 복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말하기를 형은 대부에게는 가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쥐에게 돌을 던지고자 하나 그렇 때문에 꺼린다고도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대신에게는 사살을 할지언정 욕을 하는 법은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대신을 우대하는 뜻이니 원컨대 살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상을 결정하는 일은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함으로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1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10일 얼축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난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거듭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상궁 박씨의 족친은 왕후의 족친과는 같지 않은 것인데 또한 종량을 허락한 것은 더 근거 없는 일이니 청컨대 모두 환천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봄의 족친을 종량한 것 또한 선왕조의 사례가 있다 하고 윤호하지 않았다. 나머지 일도 거듭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공보부인인가요?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천교하기를 패조 때와 당대의 왕후 족친들이 상언하여 종량한 사람들 중에 동성 6천, 이성 5천으로 전례대로 종량한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환천하게 하라.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유세침 정은 민수천이 전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1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멀리 서성이 될 만한 선비를 선택하여 관학의 결원을 보충하라고 명하니 이는 특징과 이점의 말에 따른 것이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1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두 번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최숙생 제평 송호이가 전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1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1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제주목사 장임이 방어 절목을 조목조목 들어서 치게 하기를 1. 본주의 건입포 등 18포와 정의현 천미포 등 10포와 대정현 모슬포 등 11포는 포구가 넓지 않아 적선이 의지에 정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다 깊은 구덩이를 설치하고 긴 말뚝을 가로질러 놓았으며 철질열을 흩어놓아 병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조천관포와 김영포, 도근천포, 애월포, 명월포와 정의의 수산포, 서귀포와 대정의 차귀포, 동해포는 적선이 의지에 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에 설치한 방어소에 각각 육군 1여식을 나눠 보내서 2번으로 나누고 공간을 분정하여 부방하게 하였습니다. 수산, 차귀의 두 포구에는 예성 그대로 수축하고 깊은 구덩이와 가로막는 말뚝을 설치하였고 그 밖의 7개소의 포구는 본래 성이 없으므로 지켜 보존하기에 의지할 곳이 없어 지극히 허소합니다. 그런 까닭에 양계의 예에 따라 지금 성을 쌓고 각기 부근의 거민을 옮겨다가 살게 한 뒤에 출입하면서 농사짓게 하였습니다. 2. 세읍의 전함 총수는 123척인데 다 부패하였으므로 마땅히 개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두, 기계, 갱감 등 여러가지 일과 각소의 축성을 일시에 모두 실시하느라고 밀력이 노곤하여져서 아마 금년 안에는 다 필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새읍의 활은 총수가 1018장이나 오랜 세월 해미를 겪어서 혹 불의의 병고를 당하면 응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일시에 개비하는 것 또한 어려우니 쓸만한 활로 적당한 수량을 내려 보내주소서. 그리고 주에 간직하고 있는 새읍의 각사, 노비, 신공, 면포 4402필로 또한 적당한 수량을 유치하여 그것으로서 활을 속히 개조하여 방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소서. 4. 새읍의 풍속은 말 기르는 것을 업으로 하여 한 집의 농지 가에는 모두 돌담을 쌓으므로 그 담이 서로 이어져서 들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적과 싸우게 된다면 지체가 항우를 이루어 말을 달릴 수가 없는데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응변하기 어렵고 무너뜨려 평탄하게 하며 민폐가 적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5. 신이 가지고 온 화약을 새읍과 각 방우소에 나눠두고 사격을 익히게 하고 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바다 밖 외딴 섬에서 만약 여러 날을 두고 지구선을 벌인다면 용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바다가 다 평원으로 반머리에 돌담만 없다면 전차 화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수레 만드는 공장과 책자 총통과 지화 소약선, 화포 등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내려 보내소서. 6. 연대를 두어야 할 곳에 후망을 가설하였으나 새읍이 다 바다의 연변이어서 방어가 지극히 기묘한데 군인의 수는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노자와 앞에 있는 잡새꾼을 죄다 끌어내어 이제 2번 습진하였으나 오합지졸이어서 호령을 알지 못하니 매우 염려됩니다. 영무가 있는 노자는 때를 당하여 모으기가 어렵고 또 불의에 일어난 사변에 갑자기 모으기도 어려우니 방어를 쉬고 있을 때 각사의 노자 등에게 신공을 면제하고 군사의 예에 따라 상시 거느리고 방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소서. 7. 군기시에서 바치는 고실마의 힘줄은 금년과 명년의 하나에 상납을 면제하고 활을 만들게 하소서. 8. 금년은 풍우가 매우 사나워서 바닷물이 날려서 벼와 곡식이 말라 손상돼 크게 흉년이 들었으니 구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염려됩니다. 군자창의 곡식은 수량에 한계가 있고 인구는 많은데 기묘한 군량을 먼저 흩어질 수 없으니 구휼이 어렵습니다. 아니 명하여 방어청에 내렸다. 철질려는 마름새인데 무게 한 가지다. 끝이 뾰족한 삼각형의 무쇠를 끈으로 이어 땅 위에 흩어 놓아 적병의 침입을 막는 것이다. 고실마는 죽거나 이런 말을 말한다. 아주 상세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5년 9월 1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신등이 안윤덕을 버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마음 쓰는 것이 바라지 않아서 소송을 판결하는 자리에는 합당하지 않으므로 논란을 고집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유해철의 이런 대전에 따라 시행하소서. 왕후 족신의 이런 대전 이외에 따로 그 한계를 정하여서는 안됩니다. 한때 일이 드디어 정례가 이루어져 영구히 항법이 되면 장래에 그것을 예로 원용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상궁 족친의 종량은 더욱 근거가 없는 것이니 먼저 개정하소서 하고 거듭하렸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5년 9월 18일 신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시경 신공을 진강하면서 정경 유돈이 아뢰기를 이 편은 오로지 농사를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주공이 성왕을 홍계하여 일찍이 농사에 대하여 힘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서경 무일편에서는 먼저 농사의 어려움을 알라고 첫머리에 말하였고 시경 빈풍 7월편에는 생민의 서사의 근로를 서술하여 곤충 초목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풀어 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왕이 주나라 수성의 군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저 환과 고독이 농상의 힘을 다한 것만
힘을 다하건만 벼가 아직 마당에 들어오기 전에 짜는 배가 아직 배틀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부잣집으로 들어가며 조세를 바칠 때가 되면 부잣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의 일정한 직업도 없는 무리가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쌀밥과 고기를 먹으며 비단 옷을 입으면서도 오히려 가난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거든 하며 구중궁궐 안에 단정하게 앉아서 높이 팔짱 끼고 있으시니 어찌 옷과 밥이 우리 백성의 고혈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상상께서는 좋은 옷과 흰 쌀밥을 진화하실 때 백성의 건고함을 잊지 마소서 하였다. 장령 유인기 헌납성 세창이 안윤덕 유해철의 일과 왕후 족친의 종량한 일과 상궁 박씨의 족친 등의 일을 아뢰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호 12권 중종원년 9월 19일 임신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경 정은 이 여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정실호 12권 중정원년 9월 19일 임신 두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실호 12권 중정원년 9월 19일 임신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충청도 마량 강원도 상척진은 정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일시에 성을 쌓으면 백성들이 더욱 피곤하겠으니 풍년을 기다려서 쌓게 하소서. 장례원의 관원을 구임하는 일과 문신을 교대로 임명하는 것 또한 이미 법을 세웠으니 거듭 밝히시어 거행하소서 하니 장례원의 일만 윤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중정실호 12권 중종원년 9월 19일 임신 네번째 기사. 형조 참판 이우가 어버이가 늙었으므로 돌아가 복양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그 근처 수령에 빈자리가 있거든 임명하여 보내라 하였다. 중정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19일 임신 다섯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홍문관의 책이 산실되어 책수가 차지하는 것이 많으니 긴요한 책은 정조사가 갈 때 사오는 것이 좋겠다. 중정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19일 임신 여섯번째 기사. 방하청이 아뢰기를 제주는 멀리 떨어진 해도라 혹 사변이라도 생기면 구원하기 어려우니 방비하는 여러가지 일을 더욱 조치해야겠습니다. 다만 토지는 메마르고 백성은 가난하며 또 군대의 훈련도 쌓지 않아 만약 부역시키는 것을 점차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급박하게 부린다면 적이 오기 전에 먼저 스스로 피곤하게 될 것이니 또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제1조 성을 쌓는 일은 마땅히 급히 해야 할 것이나 한 주의 백성으로 한꺼번에 7성을 쌓는 것은 힘이 지탱하기 어렵겠습니다. 제2조 배를 만드는 일은 가령 적이 올지라도 다만 지키다가 쳐서 물리칠 뿐이요 수군을 동원하여 따라가 포획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100여 척의 배를 일시에 개조한다면 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3조 각 궁에 관한 것은 제작한 지 여러 해가 되고 흙먼지가 끼어서 쓸 수 없게 되었고 비록 면포를 주고 활재료를 사드릴지라도 시기를 맞추도록 제작하기는 어렵겠으니 군기시에 활 200장을 내려보내겠으며 또 전 내금이 김영손을 또한 군관이라 이끌고 들여보내어 새 업의 활을 개조하거나 수리하게 하겠습니다. 제4조 돌담을 무너뜨려 평탄하게 하는 일 등의 일은 토속이 말 기르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머리에 돌담은 오로지 말이 곡식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제 만약 모조리 평탄하게 헐어버린다면 곡식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원망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마땅히 참작해서 작은 길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5조 수레 만드는 공장을 내려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본래 평지가 아니니 전차 화포는 단연코 쓸 수 없습니다. 화약의 화성과 총통은 우선 적당한 수량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제6조 각사의 노자에게 신공을 면제하라는 것은 처음에는 잡세꾼을 정한 본의에는 창조를 대비하고자 한 것인데 평상시의 군사의 예에 따라 방어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제7조 고실마의 힘줄을 개청한 바에 따라 금년에 하나의 상납을 면제하고 활을 만들게 하소서. 제8조 진휴에 대한 일은 호주로 하여금 세업의 면포로서 적당한 수량을 내주게 하여 곡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 하라고 하였다. 답변 잘한다. 중조실호 12권 중종원년 9월 20일 개유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김관청은 민수천의 전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성을 쌓는 일은 당시의 근무인이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사세의 왕급이 있으니
마땅히 방어성에 묻겠다 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2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방어청이 아뢰기를 신등이 이미 충분히 하려보았습니다만 풍년이 들더라도 1년 안에 여러 진의 성을 다 쌓을 수는 없겠습니다. 부득이 없는에 한 성을 쌓고 명년에 한 성을 쌓고는 하여 점차로 쌓는다면 백성이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청도 강원도 두 도에서 각기 한 곳씩 쌓는 것이 신등의 생각으로는 쌓기에 편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뜻을 대간에게 말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20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20일 개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20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다. 중종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2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2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윤대를 듣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두 번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두 번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친히 망골예를 행하였다. 성절이었기 때문이다. 중조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신 등에게 전교하기를 전번에 경영관이 아뢰기를 근래에 보니 전조에서 항상 인재의 결핍을 근심한다고 하였는데 매우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이 때문에 갑자기 승진한 자가 많고 명기 또한 전하게 되니 이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을 대신들에게 물어야 하겠다. 나의 생각으로는 국토는 좁고 인재 또한 적으니 인재 적음을 근심하는 것은 사세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훌륭한 선비 많으니 문왕이 이로써 편안했다고 하였으니 훌륭한 선비가 많으면 국가의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만약 선비를 높이고 도를 중하게 여겨 사기를 배양한다면 인재가 잇따라 많이 나와서 성대하게 세상에 쓰여질 것이다. 경등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자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대저 인재를 얻기 어려우면 옛부터 그러합니다. 옛날에는 온 천하의 넓음을 갖고도 오히려 인재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지극히 작으니 인재 얻기가 어려운 것은 회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말하기를 인재를 이대에서 빌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세종 성종께서 다 인재를 잘 양육하였으므로 인재가 배출되어서 성대하게 명신이 되어 제제다사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조에 이르러서 유사들을 살육하여 인재가 조상하더니 우리 성상의 중흥에 이르러 다시 인재를 양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와서 벼슬하는 자들이 어버이 복양하는 것을 중하게 여겨 문사들이 외직에 보임된 자가 많기 때문에 인재가 더욱 부족합니다. 성상께서 인재 융성을 소중하게 여기셔 신등에게 하문하시니 이 뜻이 매우 성대하십니다. 이 뜻을 잘 계속해 간다면 인재의 성대함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왕이 능히 인재를 양육하였으므로 제제다사의 아름다움이 있었거니와 전하의 이 뜻이 문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등이 매월 윤본으로 성균관에 가보니 교회를 맡은 관원이 매우 적습니다. 사유에 합당한 자를 많이 선택하여 다른 관사에 옮기지 않는다면 잠옷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내자시부정 김안국은 경술과 사장을 다 잘하여 국학에 임용할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재가 많다면 반드시 평소에 배양하여야 한다. 이미 이조에 명하여 사유로 임용할 만한 자라 조록하게 하였으니 서석해 폼하기를 독촉하라. 김안국이 공론에 가합하면 속기 옮겨 임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4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래였다. 3의사의 전함 권한들이 출사하지 않는 자가 잠언 마더니 모피하는 무리가 반드시 그 사이에 끼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수를 정하여 술업을 익히게 하고 그중 나이가 많고 재주가 적은 자는
덜어내어 증군하는 것이 편의합니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4일 정축 6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4일 정축 7번째 기사 김수동, 유순정, 성희안, 김은기, 홍경주, 신윤무, 홍숙 등이 의논드리기를 만포에서 서로 매매하는 것은 언금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인순하여 금지하지 않는다면 본도의 마수와 철물은 반드시 모두 이 아인의 미천이 되고 말 것이니 그 폐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일에 이미 일절 금단할 것을 의정하였으니 전일의 의정에 따라 언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인이 만약 매매를 요구하여 계속 머무르면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또 원망하는 말이 있을 것이니 진장으로 하여금 사리를 들어 타이르기를 무릇 물건은 때에 따라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한 것으로서 가격도 또한 그에 따라 오르내림이 있는 것이니 때를 노려서 이의를 취하는 것은 천하 백성의 일이다. 전일의 모피, 피륙 등의 물건은 용도가 긴절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너희들에게서 구매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구매하는 자가 없는 것이다. 대저 매매라는 것은 각기 제 소원에 따르는 것이요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반복해 타일러서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 편의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만포참사 최삼준이 폐사할 때에 이 뜻을 아는 일이 있어 여러 대신들에게 수의하기를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의계한 것이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4일 정축 8번째 기사 경상좌도 방어사 유계종이 치게하기를 이달 9월 18일에 외의 작은 배 한 척이 전령도 남쪽으로부터 대양에 나와 사량에 정박하였습니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4일 정축 9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문 무신을 시촉하였는데 경사와 한어 이문을 강하였다. 우찬성 김은기가 제2왕이 아대부를 삶아서 죽이고 즉묵대부를 봉작하였다는 대목에서 아래기를 대저 헐뜯는 말과 기리는 말을 한쪽에 치우쳐 들어서는 안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좌우가 다 얼질다 하여도 아직 가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좌우가 다 옳지 않다고 할지라도 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된 이는 헐뜯는 말과 기리는 말에 대하여 한 사람의 헐뜯음으로 인하여 배척하고 한 사람의 기리는 것으로 인하여 진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요는 그 헐뜯고 기리는 일의 실질을 분변한 뒤에 진퇴시켜야 합니다 하고 예조판사 신용계는 아뢰기를 제2왕이 아대부를 삶아 죽이고 즉묵대부를 봉작한 것은 그가 헐뜯는 말과 칭찬하는 말의 실질을 분별함이 극진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나라는 한치 넘는 구슬을 보물로 여겼는데 제 나라는 현재를 보배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강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였다. 영의정 김수동이 논의 천성의 나라를 다스리되 정사를 신중히 하여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재용을 전략하여 백성을 아껴야 하며 백성을 부리되 때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한 대문에 이르러 인하여 아뢰기를 논어 한 책은 나라 다스리는 도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의 신하 조보가 말하기를 신에게 논어 한 권이 있는데 반권으로는 태조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고 반으로는 태종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하였으니 논어 한 권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은기는 아뢰기를 시경에 사악한 생각이 없다 한 것, 예기에 늘 공경한다 한 것, 중용에 공손을 독실히 하면 천하가 편안하다 한 것과 맹자에 사람의 욕심을 막고 천리를 보존한다고 한 것은 다 바로 공경을 말한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사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임금은 마땅히 공경을 주로 하여 터럭만큼의 사도 없게 한다면 자연히 언어와 행위가 바른 데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시초는 시험에 뽑는다는 것이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4일 정축 10번째 기사 홍문관 박사 황여헌의 작업을 올려주었다. 이 문을 강하여 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24일 정축 11번째 기사 대간이 안윤덕 유해철의 일과 종친
족친, 종량 등의 일을 논하여 2번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2일 중종 5년 9월 24일 정축 12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학을 흥기시킬 방법에 관하여 여러 번 절목을 세웠으나 유사가 태만하여 봉행하지 않으니 한갓 거칠애가 될 뿐이다. 전일이 이조에 명하여 사유로 임용할 만한 자를 선택하여 입계하라 하였는데 지금까지 서게 하지 않으니 이조 관리에 지환한 죄를 추구하라. 중종실로 12권 중종 5년 9월 26일 기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중종실로 12권 중종 5년 9월 26일 기묘 두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사간 이철균 지평 송호이가 안윤덕 유회철의 일과 왕후족친의 종량한 일을 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철균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의 백성이 중국 물건을 매매한다는 폐단이 적지 않으니 이 폐단을 없애지 않으면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북경으로 가는 사신의 행차를 호송하는 군마가 자기의 사물을 많이 실어서 이 때문에 말이 피곤하여 군기를 싣지 못하기에 이르니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물건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폐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재물이 있으면 쓸 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국의 소산으로도 쓸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중국 물품이라 하겠습니까? 방금 사치를 다투어 숭상하여 의복은 다 사라능단을 쓰며 기구는 다 그림 그린 그릇을 쓰고 집들을 지극히 화려하게 하여 사서인의 집이라도 또한 다 화려한 석가래를 씁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높은 집에 아로새긴 담으로 사치하는 사람치고 망하지 않는 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 문제는 백금을 아껴서 노대 짓기를 파하였습니다.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는 것이 그림자나 메아리보다도 빠른 것이니 위에서 먼저 전략 검소할 것을 실행하면 아래 백성 보고 감복하여 사치의 풍습이 그칠 것입니다. 하고 영사 김수동은 아뢰기를 양인과 천민의 구분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천인은 공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먼저 그 법을 정한 뒤라야 종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량할 수 있는 촌수 밖의 족친이 만약 공 없이 종량한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지금 각사의 노비가 잔폐함이 매우 심한 때이겠습니까? 상궁의 족친은 더욱 종량할 수 없는 것이니 괴히 대간의 말을 따르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지사 김은기가 아뢰기를 선왕조에도 또한 특은으로 종량된 자가 있었는데 성종조에 그것을 전례로 원용하여 상언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은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도 않기도 하였는데 신이 권경우 등과 함께 승기로 있을 때 아리어서 다 환천하여 지금은 천인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하늘과 땅과 이룰 세 가지는 사가 없다고 하였거니와 임금은 사가 있을 수 없으니 법 밖의 종량한 자들을 원론에 따라 환천하는 것이 매우 온당하겠습니다. 선왕조로부터 지금까지 한개 밖의 종량자들은 전일에 신력이 없이 한가하게 논 것만 또한 이미 족한데 이제 비록 환천한들 무슨 원넉함이 있겠습니까? 회의 대간의 말에 따르소서 하고 수동은 아뢰기를 전일의 특언으로 종량한 자를 오늘의 공론을 듣고 환천하는 것은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상상께서 증왕하시어 선비의 기운을 배양하시니 정치하는 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인재입니다. 공론으로서 하려는 일을 유난함이 없이 괴히 조주시면 선비의 기운은 저절로 배양될 것입니다. 대간의 말에 다 따를 수는 없더라도 따를 만한 것은 난색 없이 괴히 따르소서. 성종께서 사기를 배양하였기 때문에 많은 선비의 아름다움이 있어 만년에 더욱 성대하였습니다. 인재의 성세는 또한 임금의 배양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경 역박편이나 한록편은 문왕의 인재의 양성의 성대함을 읊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훌륭한 많은 선비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간의 공론을 괴히 따라 망설이는 일이 없다면 또한 인재를 배양하는 일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였다. 참창관 이장군 검토관 권벌도 괴히 대간의 말에 따를 것을 청하였다. 호 이는 아뢰기를 수동의 아랫말이 매우 절실하여 나라 다스리는 도리에 관계되니 마땅히 체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대간의 말을 비록 다 따를 수는 없으나 따를 만한 것은 또한 괴히 따라야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언로에 방해됨이 있습니다. 또 수령은 생민의 기쁨과 슬픔이 달려있는 것인데 지금 변환이 급하다고 하여 변방 수령은 다 무신으로 쓰고 있으니 무관은 다만 변방 방어의 일만 힘쓰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민생이 더욱 공공하니 청컨대 다시 편부를 논의하게 하소서. 그중 변환이 가장 급한 곳에는 무신을 보내야 하겠지만 그 나머지는 문관과 무관을 겸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을 방어하는 일이 비록 중하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더욱 중하니 어찌 오로지 무사에만 뜻을 두고 자목지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설교는 아뢰기를 무신은 거의 다 거칠고 사나워서 자상한 마음이 없으니 백성들이 공고함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창원 하만과 같은 고을은 실은 내지인데 김경희 같은 무리로 다스리게 하였으니 가령 하만이 방어할 땅이라 하더라도 경희는 전에 방산 참사가 되었을 때 야인 두어 무리가 문을 두드리며 부르짖으며 군인들이 다 치기를 청하였으나 경희는 두려워 몸을 움츠리며 계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절충 어모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니 한결같이 대전에 따라 처리하소서 하고 시독한 이 비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재상의 자제는 들어와 벼슬하는 자가 많지 않고 다 학궁에 유학하여 그 학을 닦다가 나이가 많아지고 성취한 것은 없게 된 뒤에야 벼슬을 얻을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상의 자제로 학궁에 있는 자를 볼 수가 없고 겨우 총각을 면하면 이미 벼슬을 구할 생각을 합니다. 선비의 풍습이 아름답지 않음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옛날 강기손이 이미 사판에 올라다가 곧 잠호를 버리고 글을 읽으니 그 앞이 희맹이 가상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사람을 볼 수 없으니 일일이 금지할 수도 없으니 만약 이 배풍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이미 사판에 오른 자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렇게 한 뒤라야 이 풍습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검토관 권벌은 아뢰기를 인재의 부족함이 이때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전일의 대간 시정으로 하여금 각기 쓸만한 사람을 청구하게 하였으나 청구된 사람이 서용되었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쓸만한 사람이 있다면 비록 차례를 넘어서 등용한들 정사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써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다 국가에 관계되는 정사이다. 이전에 청가한 사람이 등용되지 못하였으나 수령은 목민하는 직임이므로 또한 잘 선택해야 한다. 인재의 성함은 다른 방도로 구할 수 없고 다만 양육하여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하였다.